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제 이름은 한보람이고요. 저도 남민님과 같이 SK텔레콤에서 팀앱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시각적인 UX 디자인을 해왔어요, 그동안. 근데 이 누구 프로젝트 하면서 음성 인터페이스의 세계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었는데 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느낀 점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을 앞으로 이 시나리오 설계랑 바라 확장 그리고 모션 디자인 테스팅 이런 관점에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그래서 용어 설명부터 간단히 드리자면 시나리오는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팀앱을 사용하면서 여러 형태의 대화를 주고받을 거잖아요, 사용자가. 그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걸 저희는 그냥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서 TTS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AI 에이전트가 기계잖아요. 기계가 하는 말을 텍스트로 정의가 되는데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로 TTS 응답이라고 저희는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나리오랑 TTS 응답 설계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 고민했던 것들을 몇 가지로 추려서 나눠 드릴게요. 앞서 원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화형 UX는 쇼컷 UX여야 한다.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팀앱에서 아주 기본적인 장소 안내를 받으려고 할 때도 보면은 여러 뎁스가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을 누르고 키보드 뜨는 거 봐서 검색어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보고, 그리고 경로 요약에서 이런 경로 정보도 보고, 그 다음에 안내 시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VUX를 하면서 느낀 거는 VX는 속성상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GUI에 국한되어 있던 여러 형태의 UX가 VX로 바뀌는 순간 되게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VX는 속성상 일단 터치 UX보다는 단계적으로 짧고, 이런 타이핑하는 경험 자체가 사실 멘탈리 좀 버든이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잘 입력해야 하는지 이렇게 신경 쓸 부분들 많은데, 그런 면에서 VX는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도 항상 VX는 기존 UX보다 짧아야 한다 이걸 가져갔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커버리지냐 완성도냐 이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과대 포장했는데 그런 멘트를 들으면 되게 김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라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다가 이런 교통정보 알려줘 이런 시나리오가 검토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고 싶은 건 되게 자세한 정보예요. 왜 막히고, 사고 때문에 막히는지, 시위가 있어서 막히는지 이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정체 구간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를 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돼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게 실제로 이렇게 알려줬다고 사용자가 이렇게 납득을 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이상적인 안은 적용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적용하는 하나는 지금은 막히는 구간이 꽤 있네요. 목적지까지 23분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김이 새는 듯한 응답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이런 대답을 하는 것보단 뭐라도 주는 게 서비스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OOS랑 OO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OOS는 Out of Service라는 거의 약자고, OOD는 Out of Domain. 그러니까 둘이
결국엔 잘 못 알아들었다 이건데 out of domain은 나 너 뭔 말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약간 이런 뜻이고 out of service는 나 너 뭐 물어본지 알겠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약간 이렇게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OS랑 OOD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뭐라도 주자라고 해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로 하는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설령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도로 말한 거지? 좀 해석이 필요해요. 기획자랑 디자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인데 예를 들어 봐줄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명령했어요. 가는 길에 있는 싼 LPG 충전소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가는 길에 있어야 하고 싸야 하고 LPG 충전소여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용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잖아요. 그냥 뭐 주유소 찾아줘, 뭐 기껏해야 뭐 싼 주유소 찾아줘, 뭐 이렇게 되게 모호한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주유소라고 물어보면 이걸 뭐 가는 길에 해야 하나 아니면 그래도 뭐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뭐 가까운 걸 줘야 하나 뭐 등등 되게 좀 고민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로직을 세워가지고 뭐 이런 명령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로직을 통해서 원하는 케이스마다 이렇게 잘 사용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로직을 세운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사실 그 GUI 형태의 UX는 뭐 레이블들도 있고 뭐 드롭다운으로 뭐 선택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해야지만 그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수행하는데 이 말로 하는 UX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앰비규어티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은 그 명령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앰비규어티는 모호하다는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냥 EBS 이렇게 명령해요. 아리아 EBS 그러면은 이게 EBS라는 뭐 본사 장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라디오 채널, 뭐 팟캐스트 되게 어떤 영역의 명령인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양화대교라고 하면은 양화대교라는 뭐 장소도 있고 뭐 멜론 같은 데 보면 자이언티 양화대교라는 음악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도메인이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각 POC별로 저희는 정책을 가져가요. 예를 들어 뭐 BTV에서 그냥 EBS 하면 EBS 방송 트는 거고 T맵에서 EBS 하면은 EBS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폴트 도메인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디폴트로 가져가는 명령 그 로직들이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한 것들이 좀 새로웠고 이 아리아하고 이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을 하는데 이 응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져간 원칙은 TTS 응답 정보는 3개 이하의 정보 청구로 구성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응답을 아무리 잘해줘도 이 길게 응답을 해주면은 사용자들이 기억을 다 못해요. 제가 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내가 뭐 5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는 인지적인 부하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따라한 휴리스틱은 운전하지 않는 상황 대비 인지 능력이 반 정도다라고 이런 휴리스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리 좋은 대답이라도 길게 주면 사용자는 들을 수 없고 이 프로세싱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이하의 정보 청크로 응답을 하자라는 원칙을 가져왔고 여기서 보면 뭐 코엑스까지 안내를 시작합니다. 코엑스 하나 있고 오전 12시 45분 도착 예정이며 12시 45분 뭐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3개로 한 문장에 3개로 응답의 3개까지만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 나온 단어랑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제일 기억에 잘 남아요. 사실 중간에 있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 원칙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TTS 응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그 양 끝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SK 주유소보다는 저희는 이게 간 길에 있는 주유소다라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셈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이어갈 때 뭐 중요한 정보가 이 끝에 오는 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대화 턴수가 오고 가면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내 시작 뭐 비슷한 유형의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프레임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의 대답을 듣기 원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 모드에서는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좌우한다.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실습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열심히 이 팀앱 누구를 사용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기존의 팀앱 퍼소나는 좀 이렇게 딱딱해요. 그래서 뭐 길 안내 포커스돼 있다 보니까 정확도와 신뢰도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봐가지고 뭐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되게 좀 딱딱한 말투를 말했는데, 기존 누구는 되게 약간 좀 친절하고 친근한 톤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교통 흐름이 아주 좋아요. 뭐 요즘 인기 있는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일단 그 쓰이는 그 체부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민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좋은 해결책을 우리가 했다라고는 뭐 최선의 해결책으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 안내는 기존의 팀앱 페르소나를 사용하고, 어차피 이 누구 관련된 대화는 사용자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두 명의 인격과 따로 대화한다라는 그런 거를 명확하게 가져와서 아예 선을 그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한 거지만 아직도 조금 뭐 사실 성우를 뭐 한 명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었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이원하는 정책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인터페이스, 음성 인터페이스 하실 때 이런 페르소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NLG라는 게 있어요. 이게 Natural Language Generator라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만든 문장들을 이 도메인별로 운율 패턴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올려, 내려, 뭐 올려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일자로 읽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NLG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악의 도메인에 뭐 문구다라고 하면 빅뱅의 뱅뱅뱅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페르소나를 입히는 작업, 기계적으로 입히는 작업을 여기서 NLG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 우리가 텍스트를 주고 이거를 음성 파일로 만드는 건 TTS 엔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나리오랑 뭐 TTS 응답 설계를 이런 식으로 이런 문서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 명령이 들어왔을 때 뭐 어떤 기능이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분기한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화면을 보여줘. 이게 멀티턴이면 뭐 그 다음에 대화는 어떻게 이어져 등등 이런 것들을 좀 템플릿화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하기 좋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 확장하고 학습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게 기계 그냥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부어 넣으면 알아서 학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광화문으로 가자 했을 때 광화문까지 뭐 가세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확장은 기계가 알아서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기획자가 할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그 바라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좀 결국 기계가 학습하긴 하는데 뭐 좀 모호한 발화들이 있어요. 걔네들까지 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게 기획자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광화문으로 가자 이런 데 있어서 언어학적인 규칙을 통한 확장은 어느 정도 뭐 기계가 해주긴 한데 그래도 사실 좀 찜찜하잖아요. 기계가 이걸 정말 다 알아서 할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정말 꼭 돼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 기계가 학습하고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왜냐면 이게 또 고려할 게 이 명령어만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의 발화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누구에서 쓰던 자연어 이해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돌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정의 작업, 가이드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존의 T맵에서는 뭐 되게 레이블 형식의 언어를 많이 활용했잖아요. 왜냐하면 화면에 보이는 그 GUI를 했기 때문에 뭐 재탐색, 경로 옵션 이런 건 되게 일상에서 안 쓰는 말이잖아요. 재탐색해줘 뭐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용자의 생각해보면 그 정말 사용자가 의도하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 뭐 재탐색 같은 거는 사용자가 진정 원하는 건 더 빠른 게 없어. 약간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재탐색 기능에 대해서는 뭐 더 빠른 길 찾아줘, 더 빠른 길이 없어 이런 문장들도 잘 학습될 수 있도록 기획자가 가이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요 Y축으로는 뭐 각각 대표 명령어들을 나열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긴 했는데 뭐 뭐뭐로 가자 검색, 장소 검색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길고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어떤 명령이 들어올까를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어요. 예를 들어 뭐 설문을 돌려가지고 구글 설문을 돌려가지고 이 운전 중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 중에 주의한다고 불이 깜빡거려.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볼래? 라고 이렇게 설문을 해서 뭐 100명, 200명 하면은 이런 슈쭈루루 와요. 그러면 뭐 이런 거는 꼭 이런 명령어들은 꼭 학습이 돼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EX랩하고도 이 DTS Wizard of Oz 방법으로 수집을 했죠. 그래서 뭐 AI 에이전트가 옆에 있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수집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나가잖아요. 서비스가 나가고 저희가 로그를 쌓기 시작했는데 상용화하고 나면 이런 OS로 아까 말씀드린 OS 아웃 오브 서비스로 떨어진 애들도 있고 OOD로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발화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볼륨 최대로 이거는 저희가 기획하면서 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반영이 되었고 뭐 운세 도메인 쓰신 분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7, 8년생 무슨 년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기계는 운세까지 말을 해줘야지 알아듣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뭐 간과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T맵이다 보니까 장소 관련된 검색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장소명도 저희는 POA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기계다 보니까 이거는 장소명이야 이렇게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Named Entity Recognition 학습이라고 해요. 이게 고유 명사에 대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기존의 T맵 장소를 이렇게 사용 빈도로 분포를 보면 이렇게 뭐 그냥 앱스트랙트한 그래프인데 롱테일이 길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모여있고
이게 긴 꼬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상위 200만 개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했고 이런 롱테일은 사실 발화를 해도 인식을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비스를 하니까 이런 얘네 이 상위 200만 개의 POI만큼은 꼭 인식이 돼야 한다라고 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이게 뭐 더 많이 때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인식 정확도를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트레이드 오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기술상.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는 그래도 상위 200만 개가 적정선이라고 봤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GI 모션 디자인인데요. 저희가 멀티모델로 지금 인터랙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행 중에 사용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 주행이라는 환경이 되게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간에 주행을 하면은 햇빛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야간에는 또 야간만의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뭐 등등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거치를 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폰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인성이 좋게 확보가 되는 그런 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검은 백그라운드에 뭐 보이스 크롬 이런 것들이 좀 컨트라스트가 잘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컬러 스킴과 이런 GUI를 사용을 했고 뭐 색상도 뭐 빨간색은 사실 오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컬러 스킴도 좀 그런 의미를 본래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살려가지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해도 돼, 말하면 안 돼 그런 스테이트들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명확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그 돛 애니메이션들을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 지금 듣고 있어. 이 두 개 차이는 사실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는 사용자가 말을 시작한 이후에 그런 스테이트고 이거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네가 뭔 말하는지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고 나 지금 말하니까 너 말하지 마. 약간 이런 식의 그런 피드백을 이런 돛 애니메이션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최근 GUI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을 텐데 아리야, 서울역으로 가자. 좀 바뀌었죠. 컴포넌트들이 예를 들어 아리야, 이 파란색 일렁거리는 게 아까는 조금 뭉글한 느낌을 줬다면 지금은 되게 좀 더 컨트라스트가 강해졌거든요. 이게 아리야. 사용자들이 뭉글거리는 게 좀 안 보인다 이런 여러 피드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진하게 하는 작업들을 반영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도트 애니메이션도 좀 더 이렇게 명확하도록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남았어요. 아리야. 참고로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해보세요 학습 용도로 만든 거라 예. 저희가 제일 고민한 부분이 그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학습시키는 거랑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학습시킨 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만들게 되었습니다. 테스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테스팅이 되게 중요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사용자들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들도 확실하게 해야 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벤치마킹 할 것들이 할 그런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서 테스팅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유형으로 나눠봤는데 처음에 이런 음성 인터페이스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내부적으로도 반신반의한 게 많았어요. 왜냐면 뭐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음성 인터페이스 한다고 하면 여기 아마 뭐 10명이 있으면은 이해관계자 10명 있으면은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은 페이지로 컨센서스를 맞춰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이런
작업도 해봤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실제처럼 구현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때는 아리아가 아니라 헤이티맥 이런 컨셉이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 초기에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선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예, 뭐 소리도 나오게끔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누구를 쓴다 뭐 이런 플랫폼을 쓴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뭔가 회사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컨셉이어서 조금 누구랑은 달라요 지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차량에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실제 촬영 환경에서 이게 잘 될까라는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 특히 검증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은 이 보이스 웨이크업인데, 보이스 웨이크업은 뭐 아리아라고 해서 음성으로 깨우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사실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누구 버튼만 넣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논란이 많은 BMW 있잖아요. BMW 그 드라이빙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트래킹 해볼 수 있는. 아리야, 극동방송 라디오 틀어줘.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차량의 여러 환경들을 파라미터로 설정해요. 예를 들어 뭐 시속 80km로 달린 차, 시속 40km로 달린 차, 창문 열려 있냐 닫혀 있냐, 뭐 지금 뭐 라디오가 나오고 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음성 발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봤는데 아리아 웨이크업이 잘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명령어 뭐 라디오 틀어줘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되는지 이런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이유로 조수석에 있는 분이 명령을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 나오기 전에 SDK만으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이때 그래도 저희가 개발 버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90%대 인식률을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나갔을 때 음성 웨이크업이라는 기능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UX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처음 나가는 새로운 유형의 UX인데 이거를 사용자 테스팅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도 기왕 하려면 그래도 실제와 가까운 환경에서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프로토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프로토파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테더링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프로토타입이고 이 USB 선으로 이렇게 뒤에서 그 모더레이터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해진 태스크 시퀀스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뭐 주어진 미션을 수행을 하면은 뒤에서 모더레이터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뭐 사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뭐 사용자 그래도 뭐 다른 피드백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판에 400명이 베타 버전 가지고 테스트를 돌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400명이 아니라 두 차례 걸쳐 400명 진행을 했는데 뭐 저희 임원분들, 단장님, 뭐 여러 팀장님, 뭐 그냥 매니저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 피드백 주도록 해서 그 최종적으로 반영해 수정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 푸딩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작업들에 걸쳐서 진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종 마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썰을 풀었는데 뭐 결과가 어땠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출시 나오기 전에.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요.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자동차 커뮤니티 분들이 되게 그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팔로우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괜찮다. 음성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 터치 안 해도 돼서 좋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심심한데 뭐 이런저런 기능 돼서 좋다 등등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해보면은 이게 차량이라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뭐 시리나 뭐 구글 어시스턴트나 우리나라 같은 동양 문화에서 막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막 헤이 시리 막 이렇게 한 게 조금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차량이란 공간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 공간이고 약간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뭐 기사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 팀앱 누구 나오고 나서 주행 중에 벌어지는 팀앱 터치 인터랙션이 26% 정도 감소했다라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작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아자찬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해 이런 것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준비했는데 이게 팀의 6.3 그러니까 올해 6월 28일 이후 수치예요. 이게 저희가 버전별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버전별로 조금씩 다른데 지금 버전에서는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 정서 검색이고 그 다음이 음악, 뭐 멜론도 되고 저희 뮤직메이트도 연동해서 음악 관련된 서비스가 건수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화 걸기. 아무래도 차량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문자 보내기, 뭐 집으로라는 쇼컷 기능, 치챗, 이 감성 대화예요. 어떻게 보면 뭐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전화 받는 거, 날씨, 뭐 종류, 뭐 스타벅스 주문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 유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해요. 다만 전화 걸기가 음악보다 많다는 거,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는데 그냥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사업적으로 만족해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약간 실링에 찼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아까 비슷한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그게 4월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이었나? 아무튼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간 유비가 1000만에서 90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팀에 누구 나오고 나서 이 이후로 지금까지 그 월간 유비를 보면은 그래도 1000만에서 1100만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실제 사업적인 실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출시 이후 6개월 안에 실제 AI 기능을 사용해 본 사람이 뭐 한 580만 명 정도 되고 뭐 지금은 더 많겠죠. 근데 이 숫자가 국내 차량 대수의 한 26%라고 볼 수 있고 팀앱 전체 사용자의 한 반 정도, 47%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레슨 런드 뭐 쭉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큰 단의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거는 음성 효용성이 낮은 기능들도 많이 쓴다. 예를 들어 뭐 음성 효용성이란 건 뭐
사실 뭐 이런 거거든요. 집으로 가자, 회사로 가자 이런 명령어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팀 앱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집으로 가는 쇼컷 버튼하고 뭐 회사로 가는 쇼컷 버튼 거의 홈스크린이 박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쭉 뻗으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뭐 음성으로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좀 레슨 런드고 그리고 역시 우리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 한국인의 성격 급함 되게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그 장소 검색했을 때 멘트가 달랐어요. 지금은 뭐 내가 코엑스로 가자라고 하면은 몇 번째 장소로 갈 거야 하고 검색 결과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세 개 보여주는 것 결과 보여주는 것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코엑스 북문 주차장까지 가시려면 안내 시작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확률 높은 그런 멘트를 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누른 거예요, 화면을. 그래서 이런 나는 이 멘트가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하는 그런 피드백이 많아서 그러면은 그 응답 멘트를 최대한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수치를 그 통계를 보면은 그것도 못 기다려서 그런 누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 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건.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들은 생각보다 학습을 잘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저희 처음 서비스 냈을 때 이거 우리가 최대한 쉽게 만들었지만 이거 정말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 라는 되게 사실 기대치가 낮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생기면은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거 어떻게 뭐 UX 세미나 가신 분들 많이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뭐 사용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감성적인 치챗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 아까 뭐 기능 빈도 보면은 치챗이 뭐 좀 사용 빈도가 낮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뭐 상위 기능으로 랭크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기능적인 기능이거든요. 뭐 검색, 뭐 음악 플레이 뭐 이런 건데 뭐 이 치챗이라는 거는 되게 그래도 인간이 이런 감성적인 그런 케어를 많이 요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줬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요. 뭐 욕설도 있고 뭐 야이씨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뭐 사랑해 뭐 너 여자친구 있어 뭐 등등 이런 되게 이상한 엽기적인 발화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저희가 최근에 만든 게 있는데 이게 핸들에 다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누구 버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는 뭐 아리아라고 차량에서 얘기했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답답하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 나는 아리아라고 부른 게 너무 약간 좀 부끄러워. 나 혼자 있지만 좀 부끄러워. 약간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다른 걸 바꿔주면 안 돼. 뭐 헤이팀에 뭐 이런 걸 바꿔주면 안 돼. 이런 보이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차량 핸들을 보면은 뭐 음성 인식 버튼들 있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차용해가지고 이런 버튼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뭐 숏컷 기능도 주려고 노력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음악 멜론 듣고 있는데 뭐 더블 클릭하면 뭐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생일 잔치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뭐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 아마 11번가에서도 팔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서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오그라들긴 한데 간단한 영상이에요. 좀 뒤로 세팅 넘어서 좀 뒤로 건너뛸게요. 거기요.
그래서 누르면 가자. 이렇게 깨워지는 거죠. 아리아 대신. 김한이에게 전화 걸어줘. 예, 뭐 나 가고 있어. 대략 이런 컨셉입니다.